범브라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관망세 속에서 서울 인기단지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는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거 다 근거가 없는 거래였다. 해제, 취소, 미등기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신고가와 최고가가 얼마나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교란 세력이었는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달 공급 대책의 촉각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는 건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9월달 늦어도 엄청난 공급 물량을 풀어낼 것이다 라는 워딩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6월 27일 규제 하나 가지고만으로는 이 신고가나 최고가 같은 작전 세력의 투기적 움직임을 막기란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판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판 속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팩트에 가까운 거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에 닿는, 그러니까 가격 수위가 현저하게 진입 비용이 적은 쪽으로 공급책이 터져 나와야 되죠. 이거 없이는 결코 집값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못한다. 오히려 집값이 반대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골든타임을 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이 하반기의 집값 추이는 엄청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똘똘한 채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도 이런 어떤 신고가와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부추기는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가서 아마 하반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죠. 현실화율을 지금 69% 정도 수준이니까 요거 잠깐 75%로 살짝 올려도 강남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이 집값들 대부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고,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매년 그렇게 물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죠. 누구를 위해서 집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금 박치기 통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떤 필요도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고가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까지 올리게 된다면 현실화율은 굉장한 어떤 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 상향 시 보유세 부담 상승률이 대부분 반포자의 아크롤리버파크, 레미아 퍼스티지, 잠실주공 5단지, 도곡, 렉슬, 음마 등등에서 서울의 최상급지라 부르는 아파트들 이 보유세 부담률이 거의 40% 이상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토해내란 얘기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그냥 앉아서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투자해서 정식적으로 재화 가치를 늘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 특수를 늘리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작전 세력에 의해서 뭔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뭔가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지 않습니까? 고점에 집값 물리게 하고 설거지 당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시장 자체를 왜곡시켜서 그 와중에 뭔가 편취하는 어떤 느낌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거라면 이거 당연히 세금 물어야죠.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 집값 추이가 그 중심추에는 이런 최상급지의 아파트들이 엄청난 신고가와 최고가를 마구마구 물레방아 돌리듯이 그냥 계속적으로 찍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신기루 같은 근거 없는 자산시장의 가치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 현금 자산 가지고 뛰어든 게 아니라 다 그냥 은행 대출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어프 그냥 콜라병 바닷물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꼬르륵 거리면서 그냥 거의 익사 상태에 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제 개편안도 지금 법인세가 25%로 상향되고, 그리고 상장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10억 원 이상으로 그 기준 내렸죠. 증권거래세율 0.18%로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해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면 부동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법인세 부분하고 주식 거래세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게 오히려 상당히 이 세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보유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했던 것이 더 유효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남고요. 어차피 이제 세제 개편안이 거의 통과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 세율 자체를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현실화율이 아마 조만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집값 추이는 그닥 그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호가세로 버텨내고 또 막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온몸으로 자기가 그동안 올려왔던 집값 추이 고스란히 유지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동대문구, 그러니까 비강남권 아파트들 거래량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수직 낙하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고스란히 거래 금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함수 관계를 지금 맺고 있죠. 대부분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7월달 거래 금액도 하향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 매매가 보시면 힐스테이트 동대문 2억 7천, 동서울 한양 2억 2천. 동대문 쪽이 거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1억에서 9억, 8억에서 6억 정도로 지금 2억 이상 넘어서는 어떤 하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하방 압력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강북구 역시도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쪼그라들고 있죠. 이게 풍선 효과를 통해서 강남권 마용성이 집값이 출렁거리니까 하방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비강남권 노도강 중심으로 해서 강북구 중심으로 해서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그건 기우였다.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가도 지금 내려앉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강북구 삼성 레미안이 3억 2천, 삼각산 아이원 2억 9천, 그리고 SK 북한산시티 2억 1천만 원 정도.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만큼 완강하게 지금의 이 규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대외적 자본시장 변화에 엄청난 압박이 있을 거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발목 잡혀 있고 자본시장도 이제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에서의 자본이 현금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이동되기에는 지금 분위기상 너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포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주식시장에 내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뭔가 이 수익을 얻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두려움도 한국 사람들 뇌리에 탁 박혀 있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안전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강남구로 가보시면 역시 거래 금액 역시 45억 정도 올랐었었는데 29억까지 지금 7월 달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신현대 12차 90억에서 아직도 나는 적응이 안 돼. 이게 아파트 51평짜리를 90억이라고 부르니까 왠지 낯설어. 청담자이 48억에서 48억은 좀 봐줄만 하네. 야, 강남 참 어마무시하다. 거의 이 일본 도쿄가 한국의 경제 한 4배 정도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 가보면 한 40배 되는 것 같아, 일본이. 솔직히 내수 돌아가는 거하고 경제 규모를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지금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덩치가 큰 구조인데 오히려 일본 땅값이 더 싸요. 서울 땅값보다. 근데 지금 우리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기저현상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일본보다 4배가 정도 뒤지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더 비싸, 건물값은 더 비싸고 이러다 정말 나라 망쳐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값을 정상화해야 하는 속도를 높일수록 한국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50억 이상 불과 며칠 만에 한 채가 190억에 팔려가지고 50억 올랐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2억 했습니다. 직거래 때. 작년 10월에. 근데 7월 들어서 190억을 찍었대. 이거 6.27 대책 이후에 나온 거랍니다. 깜짝 놀라죠? 근데 뭐해, 이거? 등기가 없잖아. 등기가.
7월 1일 거래면 지금 8월 26일, 27일, 8월 말로 가고 있는데, 아니, 이 등기가 없는데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다 다 이런 최고가 신고가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뭐 압구정동 아파트들 12건 중에 11건 신고가로 뭐 마구마구 엄청난 액수를 찍어댄다 하더라도 뭐 다 미등기인데 취소고 거래 자르고 도망가고 빤스런하고 결국 다 선거지 시키고 자기는 테러 구축해가지고 시세 차익 반짝 얻어가지고 날라버리는 그런 어떤 투기적 요소들 이제 다 쏟아내야죠. 신현대 9, 11, 12차 100억 찍었습니다. 등기 없어. 7월 16일날 거래 나왔는데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9% 이래요. 일단은 신고가 찍고 빤스런 해버리는 거. 그다음 현대 8차 역시도 83억 찍었습니다. 등기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등기 여부인데 신고가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 특별히 압구정 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래들이 즐비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씁쓸하죠. 한양 1차 역시도 압구정동 위치한 아파트인데 56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등기 없어. 이렇게 30억, 40억 기존의 가격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건 다 등기가 붙었는데 이렇게 삐쪽하게 솟아나온 최고가는 등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고가 순위 올라오면 뭐하냐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대출 규제 속의 신고가, 그 비밀, 이전에 이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완료됐거나 허가증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신고가, 최고가라고 나오는 지금 선상에서의 거래, 8월 중순 들어서 이런 신고가, 최고가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6월 27일 이전에 다 그냥 뭐 어느 정도 거래가 완료되고 그게 뒤늦게 이제 공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약정 체결하죠. 가계약, 토지거래 허가 접수 및 승인합니다. 본계약서 작성해.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딜레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불꽃놀이 빵빵 터트리면서 신고가, 최고가. 자, 우리 동네 이렇게 올랐는데 니들 어떻게 할래? 아무리 규제해봐라.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다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그냥 뜯어보면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건데 그냥 다 그냥 속이고 어떻게 좀 사기를 좀 쳐볼까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집값을 띄우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현장 이 중개사들 얘기 들어보면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압구정 아파트 시장은 말 그대로 올스톱이라는 얘기입니다. 올스톱. 네? 거래도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이전의 거래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고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순부터 없잖아. 신고가 자체가. 그러니까 오판하지 마시라. 절대로 휘둘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래 금액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울은 뭐 쭉쭉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는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고 8억대로 지금 내려왔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거의 14억까지 찍었는데 반토막 수준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뭐 각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 집값 뭐 전혀 떨어지지 않았는데 라는 느낌적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 지표로 볼 때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뭐 마포 뭐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마포 그랑자이가 25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뭐 최고가를 뭐 찍었다. 마포더 클래시 뭐 최고가 찍었다. 마포 한강 아이파크 신고가 찍었다. 막상 뜯어보면 등기가 없어. 등기가. 등기 좀 보여줘. 6월 달에 거래했다며. 21억 8천. 마포 그랑자이. 없잖아. 마포더 클래시 신고가 찍었다며. 20억. 등기 없잖아. 취소 거래만 뜨고. 마포 한강 아이파크 최고가 찍었다며. 등기 없잖아. 한 달 넘었어. 2달 가까이 됩니다. 이거 무슨 신고가 최고가로서의 어떤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어떤 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그런 거래가라고 볼 수가 있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도 쳐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돼. 제대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참 터무니없는 신고가 거래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공동주택 아파트는 마피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신설동역 자이언에 1억 6천만 원 마피 났죠. 하나포레나미아 뭐 유명하죠 여기. 계속적으로 마피 7천만 원가량 마피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마피가 서울 외곽에서 계속적으로 미분양 나가지고 무한궤도로 무순위 집집을 돌렸던 곳들 위주로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포함해서 굉장히 이 분양가 이하의 이 가격으로 팔리는 양상은 이제 향후 무순위 집집으로 돌리는 서울 비강남권 그래도 괜찮은 어떤 입지라고 평가받는 곳들도 마피가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머지않았다. 9월달 되면 정말 무서울 겁니다. 이런 추세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8월, 7월, 8월은 굉장히 버티는 두 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마피 발생률은 현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회로를 노리시라. 틈새를 노리시라. 기다리되 공격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격적이라는 건 무모하게 덤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덤비라는 얘기입니다. 자이 아파트 한 16억에서 18억 되는데 3, 4억 정도 초기 분양가로 나오면 이런 데는 해야죠. 과천 제이드 자이 9월 달에 무순위 집집으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참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여기 소형 평수에서 의외로 많은 이 물량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총 647세대로 이루어졌고요. 25층이 최고층입니다. 여기 분양가가 참 매력적이죠. 4구제곱, 5구제곱으로 나오게 되는데 4억대, 5억대입니다. 야, 지금 과천이 이 DH 아델루입니까? 거기 지금 분양가가 4구제곱 20평대가 거의 15억 정도 하죠. 어마무시 지금 분양가 자체도 올랐는데 아니 4억대면 이거 거의 보기 힘든 분양가 아닙니까? 과천 위버필드 30평대가 24억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한 20평대는 거의 이제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는데 4억이면 19억에서 20억짜리 아파트가 3, 4억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천 제이드자이는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신설역 굉장히 가까운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인덕원역이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구와 4구, 뭐 신혼부부 평수가 4구제곱인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으로는 5구제곱이 나올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좀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그 분양가들 그리고 구축 시장에서는 뭐 신고가네 최고가네 하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좀 다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부유물 둥둥 떠 있는 게 쭉 깔아앉고 좀 맑은 물이 딱 될 때 딱 들여다보면 아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빨리 벗어날수록 경제 기저의 그 체력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더 튼튼해지고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수출 성장률도 뭐 정체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빨리 이런 왜곡된 어떤 가치 변형의 상태에서 해소가 된다면 정말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서 올바른 선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인내입니다. 지그시 눈 감고 가만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개를 좀 넓게 여시라. 그러니까 한 곳에만 너무 막 몰빵해서 그냥 골몰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분위기 파악만 하셔도 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의 이 선택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도 마시고 너무 또 뭐 멀리 떨어져 있지도 마시고 적당한 선상에서 줄타기를 잘 하신다면 정말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박도 포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